언제 썼느냐 하면은 부마 사태 난 직후부터 더구나 11.6 사건, 여름 때 11.6 사건을 하니까 부마 사태가 이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 18년 정권을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부마 사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책을 써야 되겠다고 내가 취재를 하고 시작을 했고, 그때 내가 소속된 데가 국제신문 사회부였다고. 그 사회부의 동료 기자들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걸 같이 기록으로 남기자. 그래서 1980년 광주 사태 날 때까지 한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때가 분위기가 좋을 때라고. 아직도 신군부가 정권을 잡기 전에 이른바 1980년 봄이라고 해가지고 삼김씨,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나와가지고 마치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분위기가 좋고 언론도 상당히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취재 환경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취재를 할 때 시위했던 사람, 진압했던 사람, 그리고 그 나중에는 서울 청와대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그 다음에 김재규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6과 부마 사태의 연결 흐름을 찾아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마 사태의 의미는 뭐냐면은 18년 박정희 정권을 종식시키는 민중복귀거든요. 민중복귀고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마음이 바뀐 사람이 김재규, 조명태, 오근현이에요. 그래서 부마 사태가 없었으면 11.6이 없었어요. 그리고 11.6이 김재규한테 큰 정신적 영향을 줬어요. 또 김재규가 10월 18일 새벽에 부산에 왔어요. 부산 현장에 왔다. 현장에 와서 자기 눈으로 이 대규모 시위를 보니까 민심이 떠났구나 하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게 나중에 증명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럼 시간 순서별로 처음에 사실은 이제 15일 이진걸 씨의 그 유물 이제 시도가 있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쭉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좀 전체적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이야기와 내가 취재한 내용을 합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야 실감이 날 테니까. 나는 그때 부산지검경찰서 출입기자였어요. 국제신문 사회부 기자였어요. 10월 16일 아주 날씨가 좋았어요. 그 진짜 화창한 가을 하늘인데 오전 10시쯤 되니까 부산지검경찰서로 계속 무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산대학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때 기자들은 시위 현장에 취재를 하지 않았어. 취재해봤자 기사를 쓸 수 없는 그런 유신 시기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무관심했어요. 나 또한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점심 먹고 경찰서에 들어오니까 한성들이 많이 붙들려 오더라. 왜 붙들려 왔느냐 하면 부산대학교에서 시위를 하다가 나중에 해산을 했거든. 해산해가지고 부산 시내로 모이자 해가지고 걸어가다가 잡혀온 거예요. 잡혀와서 신문을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신문 조서를 쓰는데 왜 들고 일어났느냐 하는데 보니까 뭐 유신 독재가 어떻고 아주 그때는 용감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래도 내가 메모만 하고 기사 쓸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그 다음 다시 회사에 오후에 한 4시쯤 들어오니까 광복동에서 오후에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현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현장에 나가라고 하는 지시가 없어서 어떤 사진기자는 사진 찍으러 가다가 편집국장이 왜 그런 데 가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마 사태처럼 사진 기록이 적은 사건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 구하려고 해보면 몇 장은 나올걸요. 동영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아예 사보타지를 한대. 나쁜 놈에서 사보타지. 당연히 취재를 했어야지.
그런데 저녁에 광복동이 우리 사무실 가까이 있어가지고 광복동에 식사를 하러 갔더니 완전히 이제 시위대로 덮여 있었습니다. 밤에. 그리고 밤 한 9시쯤 기억나는데 그 남포동 거리에서 이 시위 진압차가 작전차라고 불리는 이 트럭이 있었어요. 트럭을 누가 뒤집더니 거기에 불을 질러가지고 폭염이 솟으면서 펑 하면서 밤인데 그런 장면이 연출되니까 내가 그 순간 거기서 느꼈어. 아, 이거 박정희 정권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 왜냐? 그때까지만 해도 박정희 정권은 너무나 강철 같은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시위도 꿈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거리에 나와가지고 경찰 작전차를 뒤집고 불질러가지고 화염이 솟구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그러니까 평소에 대물을 많이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에 그걸 느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 이거 불길한 예감 딱 왔습니다. 자, 그 다음날. 근데 그날 있었던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언론사가 뭐, 요근데 습격당하고 했죠. 제 기억은 부산일보하고 MBC 같습니다. 네. 국제신문은 그런데 타겟이 안 됐더라고. 그리고 사진기자들 이야기 들으니까 사진 찍다가 뭐 얻어맞기도 하고, 왜냐, 언론에 대한 불신이 많아서. 그러니까 16일 오후에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전화가 많이 와, 시민들이. 왜 취재 안 하고, 취재하는 게 아니라 왜 보도 안 했냐? 네. 어느 방송도 보도 안 했거든. 보도 안 하냐고 막 욕하고 전화 끊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10월 17일. 10월 17일 됐을 때 우리 생각으로는 하루 정도로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 하루 정도로 끝나겠지. 아니, 그런데 그 다음날 밤에, 17일 밤에 광복동 남포동에 가보니까 또 시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예상 밖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태가 전개될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상황이 더 앞질러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몇 번 봅니다. 네. 그럼 놀랐어요. 아, 이 예상 밖이다. 이렇게. 그날 또 이제 내가 돌아다니면서 취재한 데는 남포동, 광복동 뭐 이런 데고, 그 이외에도 그날 다른 지역에서도 주로 서구, 동구에서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일 비상계엄령이죠. 부산 지역 비상계엄령. 이것도 놀랐어. 왜 놀랐냐? 이 계엄령 사안이 아니거든. 계엄령. 지금 생각하면 그 정도 시위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이 16일 날 학생들이 광복동, 남포동에서 시위할 때 시민들이 합세를 했거든요. 이게 다른 시위와 다른 점이죠. 아마 박정희 정권 18년에 학생들이 시위할 때 시민들이 합세한 거 처음이에요. 시민들이 박수치고 뭐 콜라 사주고 담배도 던져주고 해가지고 시민과 학생들이 합세했다는 것이 김재규가 인식한 가장 큰 신경성입니다. 그래서 밀란이라고 표현했죠. 밀란이 일어났다. 밀란이라는 것은 민심이 돌았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은 김재규가 그 상황을 인식을 할 때 실제보다 과대평가해서 인식했을 수가 있어요. 와서 이 사람이 여기 왔기 때문에. 와서 자기 눈으로 18일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시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박정희나 차이철하고는 그런 점에서 틀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휘관은 현장에 가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멀리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일 비상계엄령이 펼쳐졌습니다. 아, 나는 이것도 과잉 대응으로 했어요. 그런데 18일 밤 이제 비상계엄령 하라고 광복동에 또 나가봤더니 또 시위를 하는 거야. 아니, 군인들 상대로 시위하는 거야. 이것도 처음이고 비상계엄령이 펴있으면은 들어가는데 남포동 근방에서 시위를 하다가 공수부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그냥 아주 가혹하게 이제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수부대가 많이 투입이 됐고, 공수부대가 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불러가지고 때리고 하는 게 또 민심을 상당히 좀 이렇게 나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출동한 공수부대는 그때 자기들이 시위 진압에 성공했다고 판단한 거라.
그런데 그게 광주 사태에서 공수부대가 출동하면은 시위 진압은 간단히 끝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거라서 이게 광주 사태와 연결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부마 사태 때는 사망자가 없습니다. 부상자는 많고. 근데 이게 막 뜬소문이 막 도니까 사망자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때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보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보도를 안 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비로소 국민들한테 이 사태의 심각성이 알려지는 거죠. 자, 계속 놀라는 거예요. 16일도 놀랐고, 17일도 놀랐고, 18일도 놀랐고, 그 다음 19일부터는 마산에서 일어나요. 그죠? 마산으로 이제 붙어가지고 부마 사태가 되는 거야. 마산에는 미수령이 내리죠. 부산은 계엄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군대가 출동하니까 이제 소강 상태가 이어졌어요. 이어지다가 10월 27일, 10월 26일 밤에 어디서 살인사건이 나서, 내 관할은 아닌데 옆에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나서 밤에 거기 가서 살인사건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되니까 6.5라는 발표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6.5. 6.5 하면 이건 뭐 암살이라는 뜻이니까 그 순간 이게 우리가 취재했던, 내가 취재했던 부마 사태와 11.6 사건이 바로 연결되는구나 하면서 부마 사태가 역사적 의미를, 한국 현대사를 바꾼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겁니다.